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그레스QL 벡터DB 구조와 인덱스 최적화 전략 발표를 맡게 된 상군의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10년 동안 이렇게 좋은 행사를 이끌어주신 운영진에게 제가 정말 감사드린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첫 발표를 이렇게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 상군팀은 수억 건의 실시간 건설 데이터를 다루는 팀으로 기존의 RDB 인프라 위에서 AI 기능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벡터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과정에서 PG를 활용해서 벡터DB를 어떻게 구축하고 인덱스와 인베딩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 상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GPT한테 물어보면 요즘 다 알려주는 세상이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경험해보고 느꼈던 건들 좀 담아놔서 좀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에 이어서 벡터 검색을 우리가 왜 도입하게 되었는지, 데이터 벡터와 인베딩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인베딩 부하 최적화, 그리고 구조와 검색 성능 최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까지 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상군팀은 건설 산업을 위한 빅데이터와 AI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포스트그레스QL과 엘라스틱서치를 활용해서 방대한 건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머신러닝과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PG는 특히 저희의 루트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데이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개발팀은 단순히 이제 PG를 사용하는 걸 넘어서 원리와 내부 구조 그리고 철학까지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진짜 PG 러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덕후라고 할 만큼 저희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팀 모두가 이제 개념부터 쿼리 최적화나 인덱스 동작까지 전부 다 실험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기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AI 데이터 허브로 발전시킨 저희의 경험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검색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상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검색 플랫폼으로 다양한 도메인 내의 데이터 속에서 본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상세 정보나 혹은 본인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를 찾으려고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사용자가 서울이나 상군, 조경 같은 키워드를 나열해서 검색을 많이 했었죠. 결과는 굉장히 많았지만 정확하게 단어나 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진짜로 찾고 싶은 정보는 못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서울에 조경공사를 하는 아파트 전문 업체를 찾아줘처럼 훨씬 구체적이고 자연어 기반의 검색을 기대하게 되죠. 이제 검색의 기준이 단어 일치에서 의미 일치로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AI가 문맥과 의도를 이해해야지만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저희 상군팀은 PG 검색을 꽤 깊게 써왔는데요. 자체 검색 엔진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고도화해오면서 유저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단순한 포스트그레스QL의 기본 기능이 이제 라이크나 시뮬러리티뿐만 아니라 TS 벡터로 뭐 형태소 분석이나 형태 기반의 검색, 랭킹 기반의 검색 기능,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개발한 유사어 검색 오픈소스 익스텐션, 혹은 저희의 추천 엔진 등을 결합을 해서 저희만의 검색 엔진을 만들면서 사용자들이 더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유사 검색 익스텐션은 PGXN에 이제 공식 등록되어 있어서 일반 익스텐션처럼 이제 간단하게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런 검색 엔진 고도화 끝에도 사용자가 진짜로 원했던 건 단순한 키워드에 맞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검색이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조경공사를 하는 아파트 전문 업체처럼 사용자의 질문이 문장형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키워드 중심의 검색만으로는 대응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AI 서비스를 위한 레그 구조를 도입하면서 포스트그레스QL 안에서도 벡터 기반의 문맥 검색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검색 엔진 체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벡터 검색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로 확장을 하게 되었죠. 이제 벡터 검색을 처음 도입하려고 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부딪힌 부분은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새로운 벡터 DB를 써야 할지 아니면 기존 포스트그레스QL로 확장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첫 번째 옵션이었던 이제 별도 벡터 DB는 파인콘 같은 이제 전용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성능 면에서는 이제 압도적으로 빨랐습니다. 하지만 별도 인프라를 구축해야 했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스 형태의 과금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비용 분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존의 포스트그레스QL과 엘라스틱서치 데이터베이스를 똑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원화된 소스를 추가 관리하고 사스 형태의 과금까지 고려를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였죠. 두 번째로 엘라스틱서치는 대용량 검색에 특화되어 있고 이미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확보였지만
ETL 기반의 구조여서 데이터 정합성이나 유지가 힘들었습니다. 벡터를 외부에서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PostgreSQL의 트랜잭션 체계와는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의 주력 서비스는 이미 PostgreSQL에서 구축되어 있었고 매일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었습니다. 뭐 트랜잭션이나 백업이나 모니터링 체계가 이미 모두 완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DB를 추가하기보다 PostgreSQL을 확장하는 게 낫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PG 벡터로 결정하게 된 자세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합성인데요. 벡터 검색을 아무리 빠르게 돌릴 수 있어도 기존 데이터와 싱크가 맞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서비스 트랜잭션이 PostgreSQL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DB 내에서 벡터를 함께 관리하면 데이터 브리치 없이 완전한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단순화와 인프라 효율인데요. 새로운 벡터 DB를 도입하게 되면 그걸 위한 네트워크나 인증, 백업이나 모니터링 같은 이제 툴들이 모두 별도로 필요하게 되겠죠. 반면 PG 벡터를 붙이면 기존 운영 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프라를 추가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시스템 통합과 확장성인데요. PostgreSQL은 이미 저희의 모든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AI 서비스와 연동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레그 구조나 실시간 피드백 루프를 구축할 때도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저희는 PG 벡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벡터와 인베딩 파이프라인 구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PostgreSQL의 PG 벡터가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G 벡터는 PostgreSQL 안에서도 벡터 데이터를 직접 저장하고 비교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익스텐션이죠. 이제 별도의 벡터 DB 없이도 AI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 기반 검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텍스트나 문서, 기업 정보 같은 데이터를 AI 모델로 인베딩한 뒤에 PG에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있다는 뜻이로 별도 동기화나 ETL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거리 연산자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양방의 화살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두 문자열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과 가장 비슷한 문장 10개를 찾아가는 과정을 쿼리 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죠. 기존의 SQL 필터링 조건과 함께 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인덱스인데요. PG에서 이제 근사 최근적 검색이라는 인덱스를 지원하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대량의 벡터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싶다면 플랫 인덱스,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면 HNSW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빠른 검색과 정밀 검색 두 타입을 다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구조죠. 마지막은 SQL 기반의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PG 벡터는 벡터 연산자의 SQL 문법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API 없이 바로 의미 기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PG 벡터는 PostgreSQL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AI 검색을 위한 벡터 처리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확장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하지 않고도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AI 친화적 DB로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PostgreSQL에서 이제 벡터 DB를 처음 저장을 할 때 단순히 컬럼을 추가하는 식으로 저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겪었던 문제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려다 보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벡터 정렬은 크기가 굉장히 크고 업데이트가 잦을수록 이제 로우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핫 업데이트가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쿼리 속도는 굉장히 느려지고 백큐 부하가 이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오토 백큐 주기를 다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인데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테이블마다의 업데이트 주기가 좀 많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백큐 부하가 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조회 기능에 대한 성능과 무결성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구조를 변경해야 했는데요. 본 테이블과 인베딩 테이블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제 원래 테이블에는 정형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 정보만 남기고 인베딩 테이블에는 텍스트와 벡터, 모델 버전을 같이 저장을 했습니다. 두 테이블은 FK로 연결해서 데이터 정확성을 유지했고요. 이렇게 분리한 쿼리가 이제 분리한 테이블은 이제 백큐 부하에서 완전히 나뉘어졌고 벡터 데이터가 아무리 커져도 본 테이블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베딩 테이블은 파티셔닝으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월별 혹은 모델 버전별로 파티션을 나누고 인덱스 작업은 파티션 단위로만 수행을 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좀 명확했는데요.
특정 파티션만 이제 락을 잡고 나머지 운영 데이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죠. 실제로 저희는 하루에도 수천만 건의 데이터가 갱신되는 시기들이 있는데 이 구조 덕분에 그 시기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테이블별로 백큐 주기도 다르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집중되는 파티션은 백큐 주기를 짧게, 또 변동이 없는 테이블은 좀 길게 두면서 유동적으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운영 중에도 실시간으로 인베딩 모델이 교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운영 자체도 유동적으로 가능했죠. 정리하자면 대량의 데이터의 인베딩은 꼭 데이터와 원 데이터 테이블과 분리를 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벡터를 저장할 때 저희는 이제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저장할 거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걸 저장할 거인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인베딩 품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벡터 검색의 품질은 인덱스 성능보다 인베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훨씬 더 크게 좌우되는데요. 초기에 저희도 흔히 하는 실수들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테이블 컬럼을 단순히 이어붙여서 인베딩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산군, 건설, 성남을 그대로 붙여서 인베딩을 시도해본 거죠. 하지만 이 방식의 문제는 모델이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키워드 매칭 수준에서 이제 똑같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상군 건설과 건축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문장이 아니라 단어 목록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유서도 검색도 품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접근 자체를 바꿔서 각 로우에 대해서 하나의 문장을 요약한 뒤 인베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군건설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한 건축공사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문장을 만들어서 인베딩을 수행한 거죠. 이렇게 하면 모델이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인식해서 유사한 결과값을 훨씬 더 잘 찾아내게 됩니다. 즉 포스트그레스QL을 위해서 AI 검색을 한다면 문맥 따위는 인베딩 설계가 품질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 검색의 품질은 인베딩 설계에 크게 좌우되는데요. 인베딩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순서가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면 좋은 검색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두 가지 외에도 바로 리랭킹을 도입을 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검색된 결과를 다시 한번 의미 중심으로 재정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벡터 검색으로 100개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그 중에서 상위 10개를 다시 문맥 기반으로 재평가해서 의미적으로 더 강한 결과를 위로 올려주죠. 이 과정을 통해서 유사한 단어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가장 적절한 문장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확한 인베딩과 리랭킹 그리고 의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AI 기반의 의미 검색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베딩 부활을 어떻게 최적화했는지인데요. 품질을 높였다고 해서 바로 운영 준비가 끝나는 게 아니겠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인베딩 자체가 굉장한 시스템 부활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기준 데이터부터 보면 초기에 수억 건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인베딩 하거나 모델을 교체하면서 전체 데이터를 재인베딩 할 때는 CPU와 IO가 동시에 터질 게 예상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인덱스가 리빌드 되거나 오토 베큐움이 충돌하게 되면 굉장히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겠죠. 단순히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운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부하가 예상됐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의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여기에 신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되겠죠. 매일 저희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 많게는 수천만 건의 신규 데이터가 쌓이거나 업데이트 되는데요. 각각의 인베딩을 생성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뭐 ETL 단계의 부하도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 파이프라인에 병목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AI 검색으로 이제 확장한 이후에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인베딩 부하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일단 먼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좀 이원화해서 해결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기존에 쌓여있던 수억 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이 데이터를 한 번에 인베딩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인베딩을 시작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충분히 오래된 데이터나 검색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데이터는 인베딩 대상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또한 배치나 처리 시간을 분산시켜서 야간이나 수집 모듈이 부하가 적은 시간대로 대규모 작업을 이관했습니다. 이 덕분에 실시간 트래픽 구간과 리소스 경합은 줄어들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파티셔닝을 월별이나 모델 버전으로 분리해서
백흉과 인덱스 재빌드 시간 역시 파티션별로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중간에 모델을 교체하더라도 큰 부하 없이 적용할 수 있었고요. 또한 유사 문장 또는 거의 변동 없는 데이터의 인베딩은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의 캐시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 캐시 전략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절반 이상의 효율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이어서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신규 데이터는 매일 수백만 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거의 불가피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카프카 기반의 큐 형태로 처리를 진행을 했고요.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인베딩 하지 않고 큐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분산 처리를 실행했습니다. 또한 이제 신규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리해서 신규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는 방식도 사용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부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덱스 구조와 검색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벡터가 잘 저장도 되고 부하도 분산이 됐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빠르게 검색할 것인가인데요. 인덱스 구조의 선택입니다. 포스트그레스QL의 이제 피지 벡터는 비트레어 같은 이제 대표적인 6개의 기본적인 인덱스 외에 2가지 인덱스를 추가로 제공을 하는데요. IBF 플랫과 HNSW입니다. 먼저 IBF 플랫은 클러스터링 인덱스로 전체 벡터 공간을 여러 개를 클러스터로 나눠서 새로운 벡터가 들어올 때마다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안에서만 검색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장점은 명확한데요. 검색 범위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특히 인서트 업데이트 작업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정해진 구간 내에서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즉 가장 유소한 후보군 내에서는 빠르게 찾지만 절대적으로 가장 정확한 순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환경에 적합합니다. 반면 이제 HNSW 인덱스는 그래프 기반의 이제 탐색 구조를 활용하는데요. 모든 벡터를 노드로 보고 유사한 벡터끼리 링크로 연결해서 탐색 구조를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의 강점은 이제 정확도인데요. 그래프를 단계별로 탐색하고 전체를 탐색하기 때문에 더 의미적으로 가까운 결과를 높은 확률로 찾아냅니다. 하지만 모든 노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메모리를 올려야 되고 메모리 사용량이 크고 인덱스 빌드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즉 한번 만들어두면 검색은 굉장히 빠르지만 자주 업데이트되는 환경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IBF 플랫은 빠르고 업데이트가 친화적인 환경에서는 중간 수준의 정확도로 사용할 수 있고 HNSW는 정확도는 높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많고 빌드 시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기존에 우리가 PG에서 사용하던 인덱스는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검색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PG 벡터의 인덱스를 적용할 경우에는 정확도에 따라서 검색 결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많이 충분히 한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2가지 인덱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았으니까 각각 적용할 때 어떤 튜닝 포인트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F 플랫은 리스트와 프롭스가 핵심 파라미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쉽게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는 인덱스를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눌지를 결정하는데요. 리스트를 누르면 인덱스가 더 세분화돼서 검색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빌드 시간과 검색 속도가 느려집니다. 프롭스는 이제 탐색 시 몇 개의 클러스터를 살펴볼까를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프롭스 5개랑 프롭스 10개를 이제 2배 정도 차이했을 때 단순히 이제 2배의 클러스터를 확인한다고 해서 시간이 2배가 느는 게 아니라 약 1.5배에서 2배까지도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이제 옵션을 가장 최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비교해보고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HNSW인데요. M과 EFSearch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제 M은 각 노드가 연결할 수 있는 이온 노드의 수로 값이 커질수록 탐색 경로가 많아져서 정확도는 굉장히 올라가지만 그래프가 복잡도가 커지고 메모리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FSearch는 탐색 시에 유지할 후보군의 개수인데요. 탐색 정밀도를 조정하는 파라미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파라미터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저희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황에 가장 최적의 값을 내는 파라미터를 저희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 구조와 파라미터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감당되는지를 저희는 좀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억 건의 데이터, 그리고 매일매일 몇 천만 건에서 몇 백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요. 100만 건에서 200만 건 정도의 이제 더미 데이터를 대상으로, 벡터 더미를 대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같은 데이터셋과 같은 하드웨어 환경에서 두 가지 인덱스를 각각 구축하고 다음 지표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검색 속도는 IBM 플랫이 이 정도로 훨씬 더 빨랐고, 이 정도 속도면 둘 다 이제 저희는 이 두 가지 현재 100만 건 기준으로는 충분히 운영 가능한 속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서트 속도도 IBM 플랫이 훨씬 더 빨랐고요. 두 번째는 인덱스 빌드 시간인데요. 이번에 확연히 2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운영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메모리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제 정확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 정확도가 정말로 필요한 것과 정확도가 95%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분리를 해서 좀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저희가 실제 운영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PG 구조상 이제 CPU 기반의 디스턴스 연산의 병렬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벡터 연산이 GPU처럼 병렬화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벡터 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속도가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굉장히 느려질 거고요. 두 번째는 백흉과 인덱스 리빌드가 동시에 발생할 때 충돌이 가장 우려됐습니다. 실제 1000만 건 규모에서도 이미 일부 구간에서 100만 건으로 테스트할 때도 이미 일부 구간에서 감지된 현상이었고요. 데이터가 커질수록 충돌 빈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 번째는 IO 스파크와 오토백큐um 지연 현상인데요. 서비스 레이턴시가 급격히 튀는 구간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100만 건 수준까지는 충분히 포스트그레스큐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수억 건 이상으로 이제 확장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그레스큐얼에 단순히 이제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대용량 벡터는 배치 파티션 단위로 분산 처리를 하고, 엘라스티서치와 포스트그레스큐얼의 하이브리드 구조로 도입을 하고, 인베딩 비용 절감과 모델 분리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이 모델 분리 전략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G는 단일 구조에서는 이제 부하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조로 전환하면서 성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바로 인베딩 비용이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요. AI 검색 시스템의 특성상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인베딩 생성 비용이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1억 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미나이 프로를 돌렸을 때 1,500만 원 이상의 값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들겠죠? 토큰 양에 비해서.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저장 용량, 인덱스 빌드, IO 부하까지 감안하면 운영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4 기준으로 인베딩 데이터를 하면 약 600기가의 용량이 필요하고요. 인덱스를 포함하면 1TB 이상이 들을 수도 있고, 단순 계산으로. 빌드 시간도 굉장히 길어질 텐데, 이런 상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절감 목표를 먼저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덜 인베딩하고 임의 기반의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을 하고 짧게 인베딩했습니다. 문맥 단위로 최적의 길이를 항상 유지를 해서 토큰 수를 유지를 했고, 덜 자주 인베딩했습니다. 배치 주기를 조정하거나 캐시를 사용해서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자주 인베딩하지 않았죠. 다음 요소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비용 구조까지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베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단순히 횟수만 줄인 게 아니라 데이터 구조부터 모델 운영까지 전 단계를 좀 재설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축소입니다. 엘라스티서치로 이미 이제 커버 가능한 영역은 굳이 인베딩 하지 않았습니다. 엘라스티서치도 8 버전부터는 이제 벡터 기반의 검색을 지원하기 때문에 키워드 기반 검색으로 충분한 영역은 좀 제외를 하고 AI가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핵심 데이터만으로 인베딩 대상을 정했습니다. 범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초기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주기 관리였습니다. 인베딩을 실시간으로 계속 돌리지 않고 일 단위, 월 단위, 주 단위로 다 철저하게 나눠서 배치 주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나 공사 현장 정보처럼 갱신이 잦지 않은 데이터, 변경이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긴 주기를 가져가고
뭐 평판 데이터나 기업 데이터처럼 좀 주기가 잦은 것들은 좀 더 주기를 좀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는 캐시 재활용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텍스트에 대한 인베딩 결과를 캐시로 관리하고 같은 문장이나 유사한 표현에 대해서도 캐시를 불러올 수 있게 좀 설정을 해서 훨씬 더 비용을 최적화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모델 혼용인데요. 사실 가장 큰 효율을 본 부분이긴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고가의 모델로 인베딩 할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등 유료 모델은 AI 검색의 핵심 영역이나 유사도의 1%가 굉장히 큰 결과를 내보이는 그런 부분에만 적용을 했고요. 그 외의 범위에는 이제 BG 같은 무료 모델을 좀 병행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이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죠. 사실 무료 모델과 제미나이 모델의 정확도를 테스트했을 때 오차 범위는 거의 3% 미만으로 기존 아주 정교한 검색이 아니고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축 저장인데요. 플로트로 압축을 변환하면 저장 공간을 약 4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율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5가지를 적용하면서 80% 이상의 감소 효율을 보았습니다. 네, 이중 인베딩 비용을 이제 줄이기 위한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값을 같은 모델로 이제 인베딩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모델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제 단순히 문맥의 복잡도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수명 주기와 갱신 빈도였습니다. 저희는 단 2가지 모델만 사용했는데요. 제미나이 프로와 BGA 모델입니다. 먼저 장기 보존형 데이터는 뭐 뉴스나 보고서처럼 거의 수정되지 않는 데이터로 문맥의 뜻 자주 변경되지 않고 문맥의 뜻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 데이터는 인베딩을 한번 잘 만들어 두는 게 검색 품질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에 제미나이 프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변동형 데이터들, 예를 들어 기업 정보나 공시 이런 자주 바뀌는 데이터는 고정밀 데이터로 매번 인베딩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경량 모델로 빠르게 재인베딩하고 캐시 테이블로 관리했습니다. 실제 테스트에서도 결과가 뚜렷했는데요. 짧은 문장이나 저형 데이터에서는 제미나이 프로와 BG가 성능이 거의 3% 이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뉴스 기사나 보고서처럼 문맥이 굉장히 긴 데이터의 청크에서는 의미 손실이 굉장히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고정밀 모델을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좀 명확했습니다. 결국은 피지 벡터만으로도 대용량 벡터 저장소의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수억 건의 단위의 데이터도 피지 데이터 파이프라인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성격에 맞는 인덱스와 인베딩 정리하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2가지 아까 말씀드린 인덱스는 데이터 크기나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야 되고 결과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뮬레이션 후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인베딩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인데 검색이나 추천, 레그, 이런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갱신 주기나 인베딩 타입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포스트그레스큐엘만 보지 않고 기존 인프라와 되게 조화를 이뤄서 여러 가지 환경을 같이 구축하면서 효율성을 좀 찾아야 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좀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피지에서 피지 벡터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겪었던 경험과 실패들을 공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